그 운을 나의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겸손해. 그런데 왜 공모가는 겸손하지 않지? 유명한 벤처기업 신화로 최근 다큐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 유키즈 온도 블록에서 회사와 대표가 소개되기도 하면서 정말 많이 알려졌죠. 크래프톤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아는 기업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큰 게임 회사가 있었나? 게임하면서 리니지만 아시는 아재 투자자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게임 산업 크래프톤을 계기로 많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형의 상품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가치가 오늘날 정말 엄청나죠. 플랫폼, 가상화폐, 핀테크, 게임까지 손에 안 잡히는 무형의 것들이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크래프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게요. 2007년 NC소프트 출신 개발자 40여 명이 모여 만든 회사 블루홀이 출발이에요. 2009년에서 10년까지 테라라는 대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캐시카우가 없어서 결국 첫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NC소프트 측과 소송이 걸리는 등 매우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금 흐름 관리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때 첫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기업을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 긴급 수혈로 모태펀드와 K넷 투자 파트너스 등 5개의 VC 캐피털이 171억 원 가량을 수혈해 줬어요. 블루홀이 신생이긴 했지만 업계 최고인 NC소프트 출신 개발자들이 빵빵하게 모인 만큼 뭔가 해내진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말이죠. 이 수혈을 양분 삼아 2011년 테라라는 당시 대작 게임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어요. 게임의 퀄리티도 좋았고 대외적으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질긴 인연이 있죠. 당시 점유율 1위였던 NC소프트의 아이온과 경쟁 구조였기 때문에 테라가 아쉽게도 중박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여전히 ROI, 투자 자본 수익률 달성에는 실패를 했어요. 이후 쭉 M&A 주식 교환을 통해 게임사 연합을 구축하면서 2015년 9월 드디어 개발 기간 5년 대망의 두 번째 역작을 블루홀 게임즈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 바로 데빌리언이라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 따라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름처럼 게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데빌리언, 악마를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블루홀은 두 번째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개발 인력을 축소하는 등 정말 큰 시련을 겪게 돼요. 이전에 출시한 테라가 그렇다 할 흥행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테라가 있었기 때문에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던 거죠. 2016년까지도 여전히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드디어 초대박이 터지는데 바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FPS 게임의 새 역사를 쓰면서 2017년까지 누적 적자만 850억이었던 기업이 2018년 배틀그라운드의 신화로 단번에 매출 1조를 달성하고 2021년 현재 자본 잠식 탈출 5년 만에 기업 가치 30조를 추정하게 되었죠. 여기까지 연역에 대해 살펴봤는데 크래프톤을 요약하면 크래프톤은 주식 교환을 통해 만들어진 게임사 연합이고 배틀그라운드 신화를 만들면서 불과 5년 만에 급성장한 기업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크래프톤 매출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곧 크래프톤이에요. 배틀그라운드는 기존 FPS 게임이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인원이라는 큰 틀이 있었는데 이 정석적인 틀을 최대 100명이 오픈된 월드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형식으로 깨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FPS 게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게임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원하는 장소에서 뛰어내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장비를 구해야 하고 맵이 넓기 때문에 이동수단도 별도로 구해야 하죠. 이 개념만 가지고도 훨씬 더 다르고 또 재밌다 느껴지시죠? 물론 모티브가 된 게임이나 영화 배틀로얄도 있었던 만큼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성공했다는 것이 이 게임의 성공 포인트죠. 결국 출시된 지 첫 해 만에 대통령상을 포함해서 7개의 게임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북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1위, 작년 한 해 매출이 3조 550억 원, 올해 1분기만 해도 매출이 8천억이 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지금 3,500억이 넘습니다. NC소프트를 추월하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이런 크래프톤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크래프톤을 보면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당시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예상 공모가 규모가 5조 6천억 원. 지금까지 공모 규모 최고 기록이 1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삼성생명이 4조 8천억 원이었는데 IPO 대여란 말도 이제는 부족한 IPO 고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만 봐도 기업 가치가 30에서 35조였어요. 이게 말이 많았죠. 논란의 부분은 당시 PER 가치를 평가할 때 크래프톤은 9개 상장사를 선정해서 상대 평가를 실시했는데 가장 높은 일렉트로닉 아츠 133배, 가장 낮은 넥슨 12배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업의 평균이 45.2배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월트 지진이가 89배로 평균 값을 워낙 많이 올리면서 이게 너무 억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말이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우리도 향후에 IP를 통해서 콘텐츠 확대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마치 이런 논란 때문에 찍은 듯한 마동석 주연의 영상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어림없죠. 결국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122조에 따라서 정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됐어요. 해당 법은 기재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 증권신고서만 수천 번 적어서 냈던 국내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이 오타 때문에, 오류 때문에 퇴짜 맞았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이 자본시장법 122조라는 게 이 콕 집어 말은 안 하게 했는데 알지?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금융당국이 높은 기업가치 평가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이 카드를 정말 많이 꺼내드는 추세예요. 결국 말 많았던 콘텐츠 기업을 제외하고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이 4기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43.8배로 재산출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낮은 건 아니지만 공모가액은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이었던 것이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약 6만 원 가량 하향 조정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이번 공모 청약에 대해 참고해야 할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나가는 게임사만 비교한 감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공모가 최상단에서 주가가 꼭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도 확률상 공모가 최상단 49만 8천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 청약 기준 증거금이 200에서 3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증권사에 다 청약하기에는 소액 투자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공모 규모를 함께 봤을 때 배정을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만 하더라도 전체 물량의 20%, 금액으로 보면은 약 7천억 원 수준인데 SKIET 사례처럼 이것도 남아서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청약 실패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 실패 가능성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통 제한 물량이 58.53%로 유통 가능 물량도 정말 많고 공모 물량도 정말 많죠. SKIET처럼 외국계 배정 물량도 정말 많기 때문에 닮은 꼴이 너무 많아요. 몸값은 낮췄지만 SKIET 사례처럼 따따상은 밸류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신다면 적당한 매도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또 공모가 최상단이라면 장중 공모가 하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중 매수도 노려볼만 하겠네요. 추가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앞으로 현재 최대 주주인 장병규 의장이 가지고 있는 구주를 매각을 한다면 현재 2대 주주로 있는 텐센트의 영향력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중국 로열티 수입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와
텐센트의 지배력이 리스크적 변수인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돌연 퇴출당하고 로열티를 통해서 텐센트의 유사 게임인 화평 정령이 그 시장을 모두 흡수했죠. 이미 내부에서 대주주의 힘으로 단물을 빨아먹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게임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는 역시 중국과 인도의 갈등,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래프톤과 텐센트의 관계는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데도 향후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끝으로 상장 후 크래프톤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곧 크래프톤, 이제는 크래프톤이 곧 텐센트다.